히로시마에 사는 츠루다 하나에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아들방 옷장에서 처음 보는 인형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인형은 누가 봐도 수제품이었고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죠. 그리고 그 인형 안에는 무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웹작가 우케츠. 그는 작년 여름 온라인 요가 교실에서 하나에 씨와 알게 되었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에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나이에게는 20살 아들 유다이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함께 히로시마를 떠났고 그 후 처음으로 아들 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수년 만에 연 옷장 안에서 본 적 없는 상자를 발견하죠. 그 안에는 수제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이가 인형의 배를 누르는 순간 木下ミッキです。おはよう。おやすみ。バイバイ。 4살에서 5살 정도로 들리는 여자아이의 목소리. 인형을 누를 때마다 4가지 말이 순서대로 반복됩니다. 하지만 음질은 형편없었고 사람 목소리, 바람 소리, 기타 연주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상품이라고 보기엔 너무 조악한 녹음. 하나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가볍게 웃어 넘기길 기대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받은 거야. 그리고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린 아들. 하나이는 그 목소리에서 거짓말을 할 때의 아들을 떠올립니다. 그날 밤 하나이는 키노시타 미키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한자를 맞춰보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형은 우케츠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안을 열자 아이소 나카토이라는 장난감 회사의 녹음 기계가 발견됩니다. 조사 결과 2007년에 발매된 토킹베어라는 인형에 들어있던 녹음 장치였습니다. 최대 4문장, 아이의 목소리를 그대로 남길 수 있는 장난감.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키노시타 미키는 누구이며 이 인형이 왜 유다이의 방에 있는 것인가? 결국 우케츠는 줌을 통해 자신의 지인 쿠리아라와 하나이의 아들 유다이에게 전화로 직접 물어보기로 합니다. 유다이는 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쓰레기장에서 주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듣던 추리 매니아 쿠리아라는 단번에 그 말을 부정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인형 안의 기계는 2007년 이후 제품, 유다이가 초등학생 1학년일 때는 2008년. 그렇다는 것은 인형이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버려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유다이는 인형을 절에서 훔쳐온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주지로 있는 절, 그곳엔 인형 공양을 위한 방이 있었고 수많은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낡고 더러웠지만 유독 깨끗한 인형 하나가 유다이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 인형에서 소리가 났고 친구는 장난삼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다이는 인형을 가져오게 된 것이었죠. 인형이 깨끗했던 이유는 누군가 살아있을 때 아끼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키노시타 미키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일 가능성이 있었죠. 그날 밤 우케츠는 키노시타 미키라는 이름을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 이번에는 히로시마 키노시타 미키로 다시 검색합니다. 그러자 검색어 후보의 눈길을 끄는 단어 히로시마 키노시타 미츠키 무서운 사진, 검색에 늘어선 기분 나쁜 사진. 문득 우케츠는 인형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木下ミッキです。 우케츠는 인형의 목소리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미와 키 사이에 묘한 공백이 있었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인형 안쪽을 다시 확인한 순간 자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미키가 아닌 미츠키. 우케츠는 다시 한번 검색합니다. 그러자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죠. 2008년 7월 30일 히로시마현 쇼바라시의 한 공원 수풀에서 카가라 타크토라는 14세 소년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사인은 흉부 과다출혈.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사체는 하반신을 노출한 채 요도에 미싱 바늘이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CCTV에서 찍힌 것이 이 사진에 나오는 가면을 쓴 범인입니다. 범인은 손에 든 비닐봉투에서 피가 묻은 식칼을 꺼내 카메라를 향해 들이댑니다. 그리고 가면을 벗고 자신의 맨 얼굴을 보여줍니다. 범인의 이름은 히로시마현에 거주하던 33살 회사원 키노시타 나츠유키. 그는 범행 전 이혼을 했고 5살짜리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키노시타 미츠키. 이후 나츠유키는 범행을 인정했고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키노시타 미츠키가 살해된 후 부모가 이혼하고 인형 공양이 이루어진 뒤 나츠유키가 타크토를 살해한다. 하지만 이 흐름에는 결정적인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타쿠토가 미츠키를 살해했다면 그에 대한 기사 역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색해도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았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에는 소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 피해자의 이름은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우케츠는 키노시타 미츠키를 다시 검색합니다.
2007년 7월 어머니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온 당시 5살이었던 키노시타 미츠키. 그녀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실종되었고 다음날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앞서 말한 타쿠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토킹 배어가 만들어진 건 2007년 10월. 미츠키가 죽은 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츠키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닌 그의 부모가 미츠키의 생전 영상으로 녹음을 했다는 것이죠. 기사와 함께 찾을 수 있었던 사이트는 히쿠라 유치원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죠. 범인이 쓰고 있던 가면이었습니다. 오케츠는 한때 미츠키가 재적했던 유치원으로 어머니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과 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유치원 원장은 취재를 거절했죠. 지금도 사건을 조사하려는 사람들이 유치원에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케츠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고 다행히 연락처를 미츠키의 어머니에게 전달할 수 있었죠. 이틀 뒤 우케츠에게 미츠키의 어머니 우에다 사나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옛 성으로 돌아와 고향인 고치현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형을 만든 것도 본인이라고 했죠. 남편이 죽은 뒤 그녀는 인형을 공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피해자인 자신의 딸의 개인정보가 커뮤니티와 기사에 올라오는 것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우케츠는 인형을 돌려주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인형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쿠리아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쿠리아라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고 말했죠. 카가라 타쿠토는 갑작스럽게 습격당했고 강제로 옷이 벗겨진 뒤 요도에 바늘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저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성행위 중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카가라 타쿠토를 죽인 사람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여성은 미츠키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범인으로 보도된 키노시타 나츠유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CCTV 영상은 그가 범인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연출된 정황에 가깝고 실행범이 따로 있었다면 아버지가 죄를 뒤집어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리아라는 어디까지나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추론을 끝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쿠리아라는 인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형에는 4개의 음성만이 녹음되어 있었다. 자기소개, 아침 인사, 취침 인사, 그리고 작별 인사. 쿠리아라는 여기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은 마지막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작별 인사일까? 인형이 사원에서 발견됐을 당시 가장 먼저 재생된 음성은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전에 재생된 음성은 순서상 작별 인사. 어머니는 딸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 음성을 넣은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일본의 유튜버이자 작가 우케츠의 소설입니다. 우케츠는 비우자에 구려를 사용하여 빗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우케츠 본인은 비와 구멍이라는 글자가 주는 젖어있고 우울한 느낌이 자신의 취향과 성격에 맞아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괴한 가면과 복장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가로서의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우케츠가 여러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과 이야기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